돈 많다고 소문난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보니까 왠지 초라해 보이고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뭔가 품격이 느껴지고 저분은 뭔가 다르다 싶었던 경험 있으시죠? 사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귀티라는 건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태도와 습관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죠. 돈이 없어도 명품 없어도 여유와 관계로 귀티를 만드는 법.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분명히 돈은 있는데 왜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돈에도 인색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봤어요.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인데 회식 자리에서 계산할 때 1,000원 단위까지 나눠 계산하시더라고요. 내가 맥주 한 잔 덜 마셨으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계산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다면 뭔가 불편한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큰 돈은 쓰면서 작은 돈에 인색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크기를 작게 봅니다. 두 번째, 과장된 소비로 자랑질을 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SNS에 바로 올리고 비싼 음식점 가면 가격표까지 찍어서 자랑하고 정작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정말 부유한 어르신 한 분은 항상 똑같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분도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누구나 이분은 뭔가 다르다 느끼거든요. 세 번째, 허세로 포장하려 들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 능력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반대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필하려고 애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쓰는 태도가 귀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랑은 하되 불특정 다수 앞에서 티내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과만 나누죠. 우리 손자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우리 집 피아노가 스타인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소비의 철학이 있어요. 이건 왜 사는가?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구매하죠. 그냥 비싸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사지 않아요. 반면에 겉멋만 부리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해요.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SNS에 인증샷 올리는데 급급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의 뒤에는 관심과 인정 욕구가 숨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돈을 쓰는 게 즐거운가요? 버는 게 즐거운가요? 진짜 부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버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하세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결과로 생긴 돈은 의미 있는 곳에 쓴다는 거죠.
반면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빨리 벌어서 빨리 써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요. 그러다 보니 소비 패턴도 충동적이고 과시적이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품 하나 없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들입니다. 첫째, 천천히 말하고 끝맺음을 분명히 합니다. 말하는 속도부터 달라요. 급하게 말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렷하게 전달해요. 그리고 문장의 끝을 흐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마무리하죠.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안하면서도 차분한 톤으로 말해요.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으면서도 무게감이 있어야 해요. 둘째, 시간 여유를 가집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여유롭게 기다려요. 절대 허둥대면서 뛰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죠. 걸음걸이도 달라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으로 걸어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은 빼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서 걷죠. 셋째, 의복 관리에 신경 씁니다.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관리예요.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서 구김 하나 없이 입어요. 실밥이나 보풀하기 하나도 그냥 두지 않아요. 옷의 핏을 자기 체형에 맞춰 수선해요.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요. 10만 원짜리 셔츠도 이렇게 관리하면 50만 원짜리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넷째, 일상에서 멀어진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늘 바쁘고 허둥대 보이면 없어 보여요. 아이고, 바빠 죽겠어.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정신없고 여유가 없어 보이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여유롭게 처리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다섯째, 작은 디테일에 신경 씁니다. 펜 하나를 꺼내더라도 깔끔하고 좋은 펜을 써요. 핸드폰 케이스도 단정하고 품질 좋은 걸 써요. 손톱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요. 향수를 쓰되 은은하게 가까이 가야 느껴질 정도로만 써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관계 자산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나이 들어 정말 매력적이에요.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도 충실하게 보낼 줄 아는 거죠. 예를 들어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혼자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 이런 모습들이 품격으로 느껴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할 때 절대 훈계하거나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제 생각에는 하면서 겸손하게 의견을 나눠줘요. 이분과 이야기하고 나면 누구나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 들어 품격 있는 분들 보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꼭 이래야 해. 내 손자는 반드시 저래야 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내 선택을 존중해. 이런 식으로 지지해줘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절대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소리 안 해요. 대신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어떤 게임 하는지 할머니도 구경해 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손자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자기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할머니니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나이 들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해요. 내가 부족하고 외로우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거든요. 관계 자산, 이게 곧 노후의 진짜 명품이에요.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왜일까요?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고 나면 행복은 돈의 양보다는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돈 자체보다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제가 만난 성공한 사업가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돈은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거죠. 지금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재미있어서 해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시다. 나는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걷는 시간,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감사할 줄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에도 고마워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 고맙네. 좋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고맙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집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티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와 관계에서 옵니다. 여유 있는 말투, 깔끔한 차림, 좋은 관계. 이게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돈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말하는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비싼 옷 한 벌 없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귀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